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그랜드 호텔 로비에 메아리치는 가혹한 명령. 물걸레를 든 채 눈물을 참고 있는 60대 하연숙 아주머니와 그 앞에서 윽박 지르는 노강달 매니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최유리의 떨리는 두 손.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말이죠.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은 국내 최고급 5성급 호텔 중 하나입니다. 6개월 전 새로운 사업가가 인수한 이후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탈바꿈했죠. 이곳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실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호텔업계에 첫 발을 내디딘 25살 최유리라는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유리는 수백 명의 경쟁자들을 뚫고 그랜드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꿈만 같았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졸업한 유리에게 이 일자리는 그야말로 희망 그 자체였죠. 입사 첫날부터 유리는 호텔의 화려함과 우아함에 감탄했습니다. 마블로 장식된 로비의 웅장함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유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호텔 곳곳을 묵묵히 청소하고 계시는 한 분이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하연숙 아주머니는 늘 단정한 청소 유니폼을 입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빌딩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계셨어요. 다른 직원들은 그냥 지나치기 바쁜 존재였지만 유리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유리에게 하연숙 아주머니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친근하고 정겨웠거든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유리가 인사를 건넬 때마다 하연숙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로 답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쁜 아가씨가 인사까지 해주니 힘이 나네요. 하연숙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품격이 느껴졌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죠. 말투도 정중하고 고상했고 일하는 모습도 마치 예술작품을 다루듯 세심하고 우아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정이 쌓여갔어요. 유리는 하연숙 아주머니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하연숙 아주머니 역시 유리를 친손녀처럼 아껴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야, 오늘도 예쁘구나. 일은 많이 힘들지 않니? 하연숙 아주머니는 항상 유리의 안부를 물어보셨고 가끔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챙겨주시기도 했죠. 하지만 이 호텔에는 모든 사람이 하연숙 아주머니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식음료팀의 매니저 노강달은 그야말로 문제적 인물이었어요. 35살의 노강달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고압적이었고 반대로 윗사람들에게는 꼬리를 흔드는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러였죠. 키가 크고 덩치도 좋은 노강달은 자신의 체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위압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노강달은 평소 청소 직원들을 대할 때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했어요. 가끔은 일부러 음식물을 흘리거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몰상식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들이 치우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인물이었죠. 유리가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유리는 로비에서 하연숙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아가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하연숙 아주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강달이 로비로 들어오더니 하연숙 아주머니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어요.
아, 죄송합니다. 하연숙 아주머니가 급하게 사과했지만 노강달은 째려보기만 했습니다. 유리는 그 순간 가슴이 불편했어요. 분명히 노강달이 일부러 부딪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신입 직원인 유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날 이후로 유리는 노강달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노강달은 하연숙 아주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비웃는 표정을 짓거나 쯧쯧 소리를 내며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하연숙 아주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눈에는 아주머니의 어깨가 점점 더 움츠러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리가 입사한 지 2달이 지나면서 호텔 생활에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의 업무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죠.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노강달의 하연숙 아주머니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강달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고 불쾌해졌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유리는 호텔 레스토랑 근처를 지나가다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연숙 아주머니가 레스토랑 바닥을 청소하고 계시는데 노강달이 일부러 아주머니 앞에 커피 찌꺼기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어요. 미안, 실수했네. 노강달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까지 지었죠. 하연숙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적셔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노강달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청소부 주제에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빨리 치우고 꺼져.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유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유리는 아직 신입사원이었고 노강달은 매니저급 직원이었습니다. 감히 나서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유리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마음속으로는 하연숙 아주머니에게 달려가서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연숙 아주머니의 슬픈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내가 나섰다가 오히려 아주머니가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하연숙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아주머니는 VIP 라운지 근처 복도를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유리가 다가가자 하연숙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유리야, 오늘도 일찍 왔구나. 하지만 유리의 눈에는 하연숙 아주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더 선명해졌고 어깨도 더욱 구부정해진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하연숙 아주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리야. 아주머니는 괜찮단다. 하연숙 아주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유리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피곤할 뿐이야. 걱정하지 마. 그때 멀리서 노강달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연숙 아주머니는 노강달의 모습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노강달이 지나가면서 또 수다 떨고 있네. 일이나 제대로 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유리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하연숙 아주머니가 유리의 팔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유리야, 그냥 넘어가자.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한편 호텔 최고층 사장실에서는 박진우 회장이 직원들과의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5살의 박진우 회장은 젊은 나이에 호텔을 인수한 수완가였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냉철하지만
공정한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었죠. 우리 호텔의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박진우 회장의 목소리는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하지만 박진우 회장도 호텔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청소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대우나 갑질 같은 문제들은 그의 귀에까지 들어오지 않았죠. 회장실은 호텔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그곳에서는 로비나 복도에서 벌어지는 작은 갈등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무렵 하연숙 아주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에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25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시절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일들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자신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하연숙 아주머니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후 찾아온 깊은 우울증과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만 슬픈 생각만 들었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그런 감정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비록 때로는 무시당하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사람들 속에서 일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유리가 입사한 지 2달하고 보름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려던 유리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호텔 최고층 VIP 라운지 근처 복도에서 하연숙 아주머니가 노강달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내 정장이 어떻게 됐는지. 노강달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어요. 노강달의 검정색 정장 바지 한쪽 다리에는 물방울들이 튀어 있었고 바닥에는 걸레와 물통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하연숙 아주머니는 VIP 라운지 입구를 청소하다가 실수로 물통을 발로 차서 노강달에게 물이 튄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연숙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유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사과했지만 노강달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죠. 사과로 되는 일이야. 이 정장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노강달은 자신의 바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너 같은 청소부가 평생 벌어도 못 사는 거라고. 노강달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맨날 여기저기서 기어다니면서 방해만 하고 나이도 많은 게 조심성은 왜 이렇게 없어.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노강달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신들까지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했거든요. 유리는 그 순간 어릴 적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우받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할머니를 무시하며 늙은이가 뭘 안다고 했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연숙 아주머니의 굽은 어깨와 떨리는 손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노강달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이런 고급 호텔에서 일한다는 게 우스워. 손님들이 보면 호텔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연숙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노강달이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리의 발걸음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냥 지나가자. 신입사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라는 목소리와 할머니 같은 분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라는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죠. 매니저님,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유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노강달과 하연숙 아주머니 그리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의 시선이 유리에게 집중됐어요. 유리 자신도 놀랄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어떻게든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수로 그런 거잖아요. 아주머니도 충분히 사과드렸고요. 노강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신입사원 주제에 자신에게 대들다니,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야, 최유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노강달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신입사원이 어른 일에 끼어들어.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지. 하지만 유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잘못된 걸 못 본 척해야 하나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호텔 직원이시고 실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과하셨잖아요.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거든요.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야 라는 할머니의 말씀이요. 하연숙 아주머니는 유리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유리야, 괜찮아. 아주머니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유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주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연숙 아주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이 호텔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자신을 이렇게 감싸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노강달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좋아, 최유리. 너 각오는 하고 있는 거지. 노강달은 유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고 유리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유리는 하연숙 아주머니를 향해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저 청소부 아줌마도 마찬가지고 노강달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노강달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인사팀에 정식으로 건의서를 넣을 거야. 업무 태만과 상급자 모독 혐의로 말이야. 그러면서 주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너희들도 다 봤지. 이 신입사원이 매니저인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희 둘 다 이 호텔에서 쫓겨날 각오나 해. 노강달의 마지막 말을 듣고 하연숙 아주머니는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 나이에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유리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신히 들어온 호텔에서 쫓겨난다면 그것도 입사한 지 2달 반 만에 말이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지 않은 일 앞에서 침묵하는 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유리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호텔에 나왔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노강달이 정말로 건의서를 낼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과 하연숙 아주머니는 어떻게 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프론트 데스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묘하게 유리를 따라왔고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신입사원 때문에 호텔이 난리래. 노 매니저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나 봐. 청소부 아줌마까지 연루됐다던데. 이런 말들이 유리의 귀에 들어왔어요. 유리는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죠. 게스트들의 체크인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어요. 오전 10시쯤 인사팀 김대리가 유리를 찾아왔습니다. 유리 씨, 잠시 인사팀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대리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고 유리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인사팀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유리는 하연숙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 역시 인사팀에 호출받은 것 같았죠.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유리야, 미안해. 하연숙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괜한 일에 널 끌어들였구나. 유리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유리도 불안했죠. 이제 막 시작한 호텔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인사팀장 박 부장은 두 사람을 앞에 앉히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노강달 매니저로부터 공식 건의서가 접수됐습니다. 박 부장은 서류를 들어 보이며 계속했어요. 내용을 보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유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노강달이 정말로 건의서를 낸 것이죠.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말이에요. 부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유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박 부장은 건의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청소 업무 중 고의적 태만으로 매니저 의복에 손상을 입혔고 이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신입사원 최유리는 상급자인 매니저에게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모독했다는 내용입니다. 듣고 보니 노강달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서술해 놓았더군요. 특히 노강달은 자신이 하연숙 아주머니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던 부분은 완전히 빼버리고 오히려 정중하게 사과를 요청했는데 신입사원이 끼어들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기록해놨어요.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연숙 아주머니는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어요. 부장님,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아가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6개월간 이 호텔에서 성실히 일해온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유리만큼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 부장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문제는 여러 직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에요. 호텔 내 위계 질서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유리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잘못된 건 분명 노강달인데 오히려 자신들이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으니까요. 부장님, 그때 상황을 제대로 아시나요? 노 매니저님이 아주머니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실수한 것에 대해서요. 유리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박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노 매니저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오히려 당신들이 먼저 도발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의 말에 유리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거짓말이 진실을 덮고 있었고 힘의 논리가 정의를 짓밟고 있었죠. 증인들도 있을 텐데요. 그 자리에 다른 직원들도 있었잖아요. 그 직원들 말로는 정확히 무슨 말이 오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박 부장의 대답에 유리는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모두들 노강달이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리가 물었을 때 박 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근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가 결정되겠죠. 출근 정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유리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되다니. 하연숙 아주머니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유리 역시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한편 노강달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제 누가 이기나 보자. 노강달은 이번 일로 자신의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보고 배우겠죠. 매니저에게 함부로 대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노강달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호텔 곳곳에는 보안을 위한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날의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던 거죠. 아직은
아무도 그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출근 정지 처분을 받은 유리는 집에서 하루 종일 뉴스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고 하연숙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걱정이 됐어요. 부모님께는 차마 이 일을 말씀드리지 못했죠. 간신히 취업했다고 좋아하셨는데 벌써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했거든요. 집 안을 서성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근 정지 사흘째 되던 날 유리의 휴대폰에 호텔 동기 김수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리야, 너 지금 집에 있지? 호텔에 큰일 났어. 수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리가 다급하게 묻자. 수진은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말했어요. 너랑 청소 아주머니 일 말이야. 그때 상황이 녹화된 영상이 호텔에 들어왔어. 유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라고? 어떤 영상? 그날 VIP 라운지 복도에 있던 보안 카메라 영상이야. 누군가 익명으로 총지배인실에 제출했대. 지금 호텔이 완전 난리가 났어. 수진의 말을 듣고 유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영상에 뭐가 나왔는데 유리가 다급하게 물었을 때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리야, 노 매니저가 정말로 청소 아주머니한테 무릎 꿇으라고 소리쳤어. 그것도 여러 번 영상에 다 나와 있어. 유리는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역시 노강달이 거짓말을 했던 거죠.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영상을 본 직원들이 다들 충격받았어. 노 매니저가 그렇게 심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 그리고 너가 아주머니를 감싸는 모습도 다 나와 있고 유리는 이제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무죄라는 게 증명되는 거야.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리야, 그런데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신중해졌습니다. 그 청소 아주머니가 누군지. 아니, 하연숙 아주머니 말이야. 왜 박진우 회장님 어머니야. 유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회장님 어머니라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수진이 설명해 준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연숙 아주머니는 6개월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가명으로 이 호텔에 취업했던 거예요. 회장인 아들 박진우도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서 그동안 모른 척 해왔던 거죠.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사람들과 소통하며 보람을 찾기를 바랐거든요. 지금 회장님이 직접 이 일을 조사하고 있대. 그리고 노 매니저는 당장 회장실로 불려갔어. 수진의 말을 듣고 유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연숙 아주머니가 회장님의 어머니였다니 그럼 자신이 그때 회장님의 어머니를 보호한 셈이 되는 거네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박진우 회장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회장 앞에 선 노강달의 얼굴은 창백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고 박진우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어요. 무릎 꿇으라고 소리쳤다고. 내 어머니한테. 회장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노강달은 벌벌 떨며 변명했지만 박진우 회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어요. 직원이든 청소부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짓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박진우 회장은 노강달이 제출한 건의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옳은 일을 했는데 그걸 뒤틀어서 보고했어. 노강달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청소부가 회장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노강달,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이 일은 업계에도 알릴 거야. 박진우 회장의 선고는 단호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은 우리 호텔에 필요 없어. 노강달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일들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온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리 씨, 너 내일 호텔로 나와. 회장님이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 수진의 마지막 말에 유리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옳은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보상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다행인 건 하연숙 아주머니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 호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됐거든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고 정의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하루였어요. 용기를 냈던 그 순간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유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로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동정이나 수군거림이 아닌 호기심과 존경의 시선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유리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장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회장실 앞에 서니 마음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평생 처음 만나보는 호텔 회장님이라니. 그런데 문이 열리고 나타난 박진우 회장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어요. 45살로 보이는 박진우 회장은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유리를 맞이했습니다. 최유리 씨, 안으로 들어오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회장실에는 이미 하연숙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의 아주머니는 왠지 낯설면서도 당당해 보였어요. 청소 유니폼이 아닌 우아한 옷을 입으신 모습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그때 어머니를 도와주신 최유리 씨예요. 박진우 회장이 소개해주자 하연숙 아주머니는 유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유리야, 정말 고마웠어. 박진우 회장은 유리를 의자에 앉게 한 후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유리 씨, 며칠 전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먼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도록 방치한 점에 대해 회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려요. 유리는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아주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냥 실수였을 뿐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리 씨의 용기입니다. 박진우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신입사원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옳은 일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회장은 놀라운 제안을 했죠. 앞으로는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주임으로 특별 승진도 고려해 보겠어요. 유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고, 위기에 몰렸었는데 이제는 정직원이 되고 승진까지 하게 되다니 회장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죠. 박진우 회장의 말에 하연숙 아주머니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한편 하연숙 아주머니도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청소 일은 하지 마세요. 박진우 회장이 말하자 하연숙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우야. 아직 일하고 싶어.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직원들의 복지와 상담 업무를 맡고 싶다. 15년 동안 이 호텔 사람들을 지켜봐 왔는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박진우 회장은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이제 정직원이 되어 프론트팀 주임으로 승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예전과 달리 자신감도 생겼고 동료들의 인정도 받게 됐죠. 무엇보다 옳은 일을 했을 때 따라오는 보람과 성취감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배 신입사원들에게는 용기를 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연숙 아주머니는 이제 직원복지팀에서 모든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상담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직원들은 아주머니를 어머니 같은 분이라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호텔이 더 따뜻해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연숙 아주머니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청소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끼고 계셨거든요. 유리와 하연숙 아주머니의 관계는 여전히 각별합니다. 매주 점심시간이면 둘이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곤 하죠. 유리야,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 아주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유리는 가슴이 뿌듯해요. 그때 용기를 냈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호텔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진우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정기적인 소통 시간을 마련하고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죠.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건전하고 따뜻한 직장이 되었습니다.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유리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유리가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복도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유리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았죠. 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유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계신 할머니께서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마음속으로 인사드리며 유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부당한 일을 목격하고 있을 여러분, 유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한 목소리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의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실현되고 선한 마음은 언젠가 보상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